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보안표준 전문연구실의 박성채 책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처럼 귀한 자리에 차세대 보안 신흥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JTC1과 ITUT의 국제표준화 활동 중에서 저희 연구팀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 특히 앞에 계신 박사님들과 연구원님 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은 다른 각도로 이런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까지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내용은 2024년도 올해 성과 중에서도 가장 좀 그 기억에 남는 부분들, 그리고 2023년도에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던 표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건데요. 먼저 현재 개발 중인 워크 아이템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퍼블리시된 그런 표준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과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명이 차세대 보안 표준 전문 연구실이고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저희 그 염웅열 교수님께서 과제 책임자로 계시고 실질적으로 KT와 충남대, 서울외대가 공동 연구 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서울외대하고 저희 학교에서만 이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8년도까지 총 8개년 동안 진행되는 과제고요. 차세대 보안 국제표준화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그 좀 다양한 분야죠. 보안 중에서도에 대한 표준화 의제를 선점하고 오피니언 리더 양성을 하고 또 이에 대한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표준 전문 연구실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차세대 보안 기술에 대한 한국의 표준 주도권 확보가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현재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를 보유해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장단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과제 책임자이신 염웅열 교수님께서는 ITUT 스터디 그룹의 의장을 8년간 하셨고요. 이제 올해 얼마 전에 끝나는데요. 인도에서 개최된 WTSA 24에서 T색의 바이스 체어로 임명되셨습니다. 저는 현재 스터디 그룹 17의 Q1에서 라포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세대 보안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은 다양한 불법 행위로부터 우리의 정보를 보호하는 다양한 기술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AI, 블록체인, 양자, 5G, 6G 보안 등 다양한 기술과 작년부터 굉장히 그 핫한 주제로 떠올랐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같은 기술이라기보단 개념인데 이런 컨셉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매 회의당 ITU에서는 약 15건 이상의 기고를 발표하고 있고 매번 최소 한 건 이상의 신규 워크 아이템을 채택하는 성과를 2, 3년째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JTC1 회의에서는 저희가 JTC1 산하의 워킹그룹 5라는 신원 관리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 4건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X.ZT-MC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상위 수준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과 보안 능력, 캐퍼빌리티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올 2월 달에 신규 워크 아이템으로 채택된 국제 표준이고요. 2026년 9월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표준의 개발 배경은 기존에 서로 다른 통신 네트워크 제로 트러스트 모델 간 상호 운용성에 대한 문제를 보완을 하고 또 6G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과 같은 산업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위 수준의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국제 표준은 이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 에이리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주요 영역을 제공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8가지의 그 영역을 제공을 하고 각 영역이 갖춰야 하는 보안 캐퍼빌리티와 산업별 제로 트러스트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요. 이 상위 수준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다양한 산업에서 세부적인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참조적인 상위 모델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ITUT 스터디그룹 17에서 개발한 이런 국제 표준을 3GPP 같은 곳에 저희가 보냄으로써 그들과 같이 좀 더 스페시픽한 보안 요구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캐퍼빌리티를 아니면 컨트롤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런 어펜딕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표 자료에서 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이 표준을 개발하는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이 되었고 여러 주요 국가들 그리고 기관들의 많은 챌린징을 받았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표준화를 하고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다 느끼고 계실 텐데요. 하나의 워크 아이템을 개발하고 특히 ITU에서 신규 워크 아이템으로 채택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실질적으로 개발된 거는 좀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2019년도부터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에 이르러서 행정 그 명령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또 강조가 되었는데 사실 시스코라던가 미국의 그 니스트라는 그 기관 아니면 시사에서는 이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을 저마다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표준화 작업도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왜 ITU에 왜 제로 트러스트 컨셉을 반영한 표준이 필요하냐? 수많은 제로 트러스트 이 표준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ITU냐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루 이틀 사이에 정의를 내려서 전달을 해줘야 됐어요. 또한 중국에서는 이제 화웨이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화웨이에서는 야 너네 이게 과연 ICT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거니? 너네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동의를 하냐? 라는 질문들 그리고 너희가 제시를 했던 이 8가지 영역이 정말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클래리피케이션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표준화에 대한 동의를 국제 표준으로서 채택을 동의할 수 없다. 저희는 주말 동안 그 작업을 다 마쳤어야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주말 동안 왜 이 많은 제로 트러스트 기관에서 나온 제로 트러스트 개념들 그리고 그런 영역들 필러라고 하는데요. 필러를 왜 통신 그 네트워크 상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다 찾아내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3GPP에서 엣지도 있었지만 3GPP에서 이와 관련된 모바일 환경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근거로 자 봐라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한 표준이 이미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IT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니스트에서 나온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 그 모델을 제시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그런 부분 설명을 곁들여서 저희가 많은 국가들이 던진 질문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표준화를 저희가 표준화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고요. 정말 제가 한 2021년도부터 여기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AI에 관련된 표준입니다. AI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국제 표준이고요. 사실 이 국제 표준은 올해 채택된 아이템은 아닙니다. 작년 9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스터디 그룹 17회의에서 신규 워크 아이템으로 채택된 그런 표준화 아이템인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았고 반대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또 그 질문이 나왔어. 왜 ITU에서 AI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냐. 그리고 이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 부분 이미 아이소에서 AI에 대한
그 threat 개발과 requirement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또 이걸 하려고 하냐? 중복 이슈다. 제거해라. 아니면은 아이소의 27091이나 27090으로 가서 작업을 해라.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는데 저희가 주말 동안에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과연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표준 문서들과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갭 분석을 해서 보여줄 것이냐를 이런 장표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아이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딱 이 단계뿐이다. 이 디플로이먼트 디벨롭먼트까지인데 우리는 이 디자인 단계부터 플래닝, 그다음에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모델 디자인을 하고 모델 트레이닝과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과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까지 이 모든 그 AI 시스템의 전 단계에 걸친 스테이크홀더스들을 식별해내고 그 스테이크홀더스들에 대한 각각의 단계별 스레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들 를 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장표 하나를 통해서 그 반대를 하던 그 영국의 어떤 분이 계신데 그 분을 또 감동을 시킨 것 같아요. 그분께서 나중에는 ITUT 스터디 그룹 17에서 처음으로 그분께서 굉장히 긴 찬사를 통해서 와 나는 이 아이템 굉장히 지지한다라는 그런 저희가 발언을 받아서 이 아이템을 개발을 이렇게 딱 승인을 받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인 ITUT에서 최초로 AI 분야에 대한 표준 국제 보안 표준으로서 승인이 된 것이고 또 저희가 이 표준을 신규 워크 아이템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후에 매 회의마다 수십 건의 관련 표준화 아이템이 각 나라에서 제출되고 있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표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런 신흥 주제에 대한 그 여러 시도를 했고 또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이 현재 그 저희의 모습인데요. 이 다음으로는 신규 워크 아이템이 아니라 올해 최종적으로 퍼블리시된 그런 표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표준 X.1150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X.SAF-DFS라고 해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로서 개발된 국제 표준입니다. DFS 피지 딜리버러블이라고 그 피지라고 한 어떤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에서 산출된 문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순천향대와 NSHC가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템이었고요. 디지털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의 모델과 그에 대한 이코시스템, 그 생태계에서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식별을 하고 거기에는 스테이크홀더스를 다 식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발생 가능한 그 각 스테이크홀더별 보안 위협을 찾고 이러한 위협들을 완화하기 위한 보안 요구 사항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 문서가 약간 80장 가까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작업하기 어려웠던 문서라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이 장표가 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FS 내 이코시스템의 메인 스테이크홀더들과 관련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호 그 작용 지점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상호 작용 지점들은 공격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취약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 이런 생태계 주요 상호작용 지점에는 고객과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와 DFS의 관계자들, 그다음 모바일 기기 기주국 등 여러 이런 상호작용하는 포인트들을 다 저희가 식별을 하였고 이 국제 표준 이런 그런 포인트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로는 주요 위협이겠죠. 기기 분실이나 무단적인 그 접근, 그리고 악성 코드가 이제 사용자들 모르게 설치되거나 아니면은 심섭 공격, 통신에 대한 도청, 중간자 공격 등 암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 유출 문제들이 다 이 표준 문서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제 표준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그리고 이러한 보안 위협을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제 표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의 활용을 통해서 금융 거래의 안전성이 강화가 되고 또한 국제적 호환성을 갖춘 국내의 핀테크 기업이나 그런 금융 기업의 보안 체계 구축에 이게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는 보안 비용을 보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 어떤 기여를 하는 국제 표준이 우리 연구실을 통해서 개발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올해에 디터민된 아이템인데요. X.1771번입니다. X. 가이드 CDG라고 원래 불렸었던 건데 제3 신뢰 기관을 활용한 비식별 데이터들,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비식별 데이터들, 식별되지 않은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결합하기 위한 어떤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제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국제 표준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라인에 나온 문서를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런 우수성과 개발을 이 문서가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레퍼런스로 거기에도 PIPC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런 ITUT 표준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 다 배포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개발의 문서가 글로벌에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좀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델의 두 가지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모델 A인데요. 그 단일, 싱글 트러스트 제3자인데 싱글 기관이 있죠. 단일 기관이 조직 A랑 B의 그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주체가 어떤 조직 A 그리고 B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각각의 조직은 비식별화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서 주체의 동의 없이 결합 기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 정보가 다 감춰져 있고 거기에서 그 비식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문서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를 작업을 할 때마다 개인 정보의 주체에게 해도 되냐라고 굳이 다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 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첫 번째가 키 관리 기관과 그다음에 컴바이닝 오거나이제이션, 키를 관리하는 기관과 결합 기관을 통해서 조직 A와 B의 비식별화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모델이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데이터 주체가 조직 A랑 B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 키 관리 기관은 결합 키를 생성한 시크릿 값을 각 조직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결합 기관은 이 키를 이용해서 조직 A와 B의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연결해서 어떤 방대한 양의 데이터 기록을 만들고요. 이 과정에서 조직 A와 B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모델 A와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된 데이터셋을 공유할 수 있고 결합 키는 해시 값이나 고유 식별자 뭐 이메일이나 주민번호 같은 것 등으로 인해서 뽑아낸 그런 값을 사용해서 생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국내의 가명정보 결합 방식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하고 또 국제적인 데이터 보호 규범의 규범 수립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맺은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차세대 보안 표준 전문 연구실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글로벌 패권을 한번 다져보자. 그런 경쟁에서 우위를 한번 차지해보자. 매번 여기 다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러겠지만 차세대 보안 분야가 굉장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 분야만 이렇게 깊게 파고들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좀 한계점은 있으나
신흥 주제, 보안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룰 수 있고 그 부분을 국제 표준화 기구에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신흥 주제에 대해서 주요국들을 상대로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이거 국제 표준화를 실제로 작업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챌린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딱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의 각국의 전략들을 이해하고 그런 문화까지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보안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안보 이슈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국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명령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한 기술과 산업의 접목이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스터디 그룹이나 또 워킹 그룹 단의 실무 회의뿐만 아니라 상위 정책 회의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치적인 측면이 반드시 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한 국가가 국제 표준에 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국가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또 그들을 잘 달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런 표준 회의에서의 실 현장에서 네트워크와 그다음 외교력 그리고 그런 네트워킹을 하기까지 실무 현장 가기 전 그 몇 달간 몇 년간의 그런 협력 관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또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기술 유출이나 지적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 표준화 현장에 참여하는 국제 표준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회의 한 번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미국의 어떤 주 NSA라던가 아니면 FBI 아니면은 뭐 영국의 어떤 보안 기구라던가 그런 부분들과도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을 하고 또한 그런 기관의 주요 인사들의 협력을 얻어내기까지 하루 이틀이 아닌 굉장히 긴 시간을 소요를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되는 글로벌 표준화를 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제 표준화부터 특허 그리고 관련된 뭐 논문이나 산업계의 접목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그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숫자로 매길 수 없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